시흥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오늘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잡아봤어요. 어떻게요? 문정복 의원 4년 동안 뭘 했나? 제가 오늘 뭘 했는지 네. 낱낱이 밝혀야 되는군요. 그럼요. 아, 우리처럼 이제 뭐 언론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관심 있게 보지만 네. 대다수 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의원님이 4년간 했던 굵직굵직한 일들 한번 네. 체크해보자. 어떤 일을 했는지. 너 그동안 뭐 했니? 밥값 했니? 뭐 이런 거. 시흥을 대표하는 언론 시흥타임즈 우동환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흥을 대표하는 정치인 문정복 인사드립니다. 와. 똑같이 우리 여태까지 이걸 포함해서 유튜브 몇 번 찍었는지 아세요? 3번? 여기까지. 진짜 그렇게 많이 찍었어요? 왜냐면은 의원님이 의원 되시기 전에 우리 한번 찍었었죠. 맞아요. 그쵸? 맥주 토크. 맥주 토크 그거 대박 쳤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약속을 했어. 만약에 의원이 되면 국회를 불러달라. 맞다, 국회 가서 그죠? 한번 찍었다. 국회에 가서도 또 찍고 그리고 선거운동 할 때도 한번 찍었었고 그래서 오늘 5번째요. 세상에. 우리 유튜브 최다 출연자. 최다 출연자. 최고의 시청률을 자랑하는 네. 시흥타임즈에 최다 출연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둘만 앉아있으니까 좀 서운하다. 왜냐면 네. 여기에 서성민이 있어야지 아, 네. 더 재밌을 텐데. 화면에 케미가 없어가지고 살짝 뭔가 빠진 거는 같지만. 또 아이들 안전 문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맞아요. 엄청나더라고요. 공적인 일에 진짜요. 또 나서는 분이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네. 서변 사랑해요. 그분이 사랑할지는 그럴 모르겠어요. 거야 네. 아마. 작년 23년도도 굉장히 바쁘셨죠? 엄청났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송년회 뭐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시작하는 연말은 23년도가 그렇죠. 처음이었어요. 예, 예. 송년회를 그렇게 많이 하는 줄 몰랐고요. 음. 그래서 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사회관계가 좋다. 네네. 어떻게 그렇게 모임들을 많이 하지? 그러게. 최고로 많이 찍어본 게 12개. 어. 저녁 타임에만. 어. 막 정말 정신없이 다녔죠. 정신없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특검하고 55클럽 대장동 특검하고 네. 파업이시잖아요. 그럼요. 이것을 만들어낸 거가 문정복이 일조를 했다. 24시간 연속 86일간의 농성 끝에 이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당연히 해야 될 일, 그것을 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고 2개의 특검으로 해서 국회에서 의결됐다는 것. 네. 그것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대한민국은 누구나 공정한 세상에서 살아야 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것을 외면한 사람들에 대한 징벌, 추궁 이런 것들 국민들이 요구사항이잖아요. 네. 그 토대를 마련했다. 네. 이것이 제가 국회의원 4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잘한 일이 아닌가. 그때는 나는 사실은 그런 걱정들 맨 처음에는 네. 뭐 혼자 앉아 있는 데 그래서 아 저거 혼자해서 저거 되려나? 저러다가 접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오셔가지고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가 그 텔레그램 방이 있고 거기에 의원들을 계속 그 설득을 하는 거예요. 설득해서 1명 들어오고 2명 들어오고 3명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147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조를 이렇게 10개 조로 짰어요. 흐뭇해요. TV에서도 그래서 문 의원님 많이 나왔고 어딜 가나 약간 좀 성공장 역할 이런 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 정치 DNA라는 게 그러니까.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국회의원 비서부터 시작해서 보좌관까지 하고 청와대 갔다 오고 지방원도 하고 이랬잖아요. 동안 한 20여 년 기간 동안 했던 그것들이 내 몸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일단 행동으로 먼저 가지는 거예요. 김행장관, 장관 후보자. 그것도 아주 뭐 회자가 됐죠. 진짜 갑시다. 그러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데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해. 이 양반이 이거 주섬주섬 이렇게 하는 거야 갖고 순간적으로 저 사람이 진짜 일어날 모양이야. 이 생각을 한순간 튀어나간 거죠. 못 가게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가는 순간 파행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지하고 딱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약간의 살아 움직이는 정치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는데 뭘 보고 그런 감이 있었어.
모든 국민들이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것보다 이 유튜브나 1인 맞아요.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영상들을 접하시더라고요. 너무도 많은 분이 알아봐 주시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에이 뭘 왜 그랬어 이렇게 질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야, 알아봐주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기쁘기야 하죠. 기쁘기야 한데 나갔는데 나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날 못 알아봐. 그럼 그것도 좀 그렇지 않을까? 어떤 분이 제가 얼굴이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렇게 막 까맣고 막 이렇게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손수건 파란 손수건 꼬무지 손수건에다가 립스틱을 하나를 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싹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더라고요. 예,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콧날이 시큰하죠. 그렇죠. 우리 은계에서도 또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말 마라. 대표님 말 마세요. 제가 진짜 그거 하고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쌈딱이라는 별명이 붙어갖고 제가 대표님도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평화주의자예요. 온건하고 푸근한 누님 같고 어머머머 인정 안 하시네. 아니 그렇다고 치고 일단 그렇다 치고 아니 그래요. 아 그런데 그 상황은 화를 안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좀 조근조근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텐트를 안 뺄 생각이었더라고요. 왜냐면 전날 밤 12시까지 정말 대박이 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비를 붙는데 아무튼 저 후회하지 않아요. 내가 대한민국 공식 쌈딱이 됐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다시 그날이 똑같이 온다 해도 그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실은 역풍을 맞을 줄 알았는데 막 엄청 막 욕을 들을 줄 알았는데 시민들이 우리 국회의원님이 저 정도 우리를 생각하신다 하면서 저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사람이 어딨냐. 그게 뭐 온 동네 회자가 됐었죠. 조회수도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해서 제가 여기 보좌진들한테 그랬어요. 저거 일부러 한 거 아니냐. 정말 은계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시흥시 전체 주민들이 아끼는 그 공원을 그렇게 망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죠. 그런 데서 분노하지 않으면 저는 죽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말 저는 그 뭐 단편적인 일이지만 그 하나를 보고서도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 정치인이 나를 생각했다면 거기서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시민을 생각하니까 그 분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하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 곳곳에서 아무튼 저 문 의원님 손길이 안 간 곳이 아마 없을 건데 특히 우리 시흥 같은 데에서는 시흥에서 그래도 너 국회의원 하면서 뭘 잘했니? 라고 생각을 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그리고 지정과 취소를 반복했던 시흥광명 신도시를 다시 살려냈다는 것. 그 시흥광명이 우리 시흥시에 들어오는 가장 초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 시흥에 좀 파일을 좀 더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 이 시흥광명 신도시를 다시 재지정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했고 그 재지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도심에서 갖지 못한 인프라들을 거기에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목에 우리가 갖지 못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시흥광명을 통해서 충족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지정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어요. 그래서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너무너무 엄청나게 제가 로비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가 이미 자연녹지로 풀려갖고 지가가 너무 상승했다. 그래서 공공주택지구는 아주 저렴한 땅을 헐값에 매수를 해서 싼 값에 분양을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시흥광명이라는 지역이 서울과 아주 가깝고 접근성도 좋고 이제 광명에 KTX역도 있고 여기에 철도만 연결해주면 그 수도권 인근에서는 최고의 노른자 땅이고 이게 분양가와 별 상관없이 완벽하게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변창흠 장관님이 다시 오셨을 때 기틀을 마련해 주셨고 노영욱 장관 때 결정을 내려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흥광명을 재지정하게 된 거죠. 380만 평인가 그래요. 그리고 인구가 한 17만 정도 되는 거니까 광명하고 한 반 나누더라고요. 8만 인구가 우리 쪽에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흥에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신 건데 그때가 국토위 계셨을 때죠? 국토위 있을 때죠. 그죠? 국토위 2년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흥광명 신도시 재지정한 것과 제일 잘한 거라고 또 제가 꼽는 게 매화약과 매화 신도시를 만들 수 있게 되고 저는 전임 국회의원님 함진규 의원님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누군가 점을 찍어 놓지 않으면 없었던 게 되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새로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점을 찍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역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당연히 수요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려면 그 지역에 사람이 살아야 되고 배우지가 있어야 되죠.
그 배우지 40만 평의 물량을 얻어낸 거죠. 야. 예, 이제 시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해요. 이게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하고 이제 용역을 시작해서 이걸 도시 기본 계획을 세우는 용역을 하면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신안산선의 매화역이 2027년 12월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럼 그때쯤 맞춰서 이 매화지구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말씀하시면서 이제 중앙 뭐 정치권과 네. 지방 정부와도 이제 케미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네, 잘 맞아야 되죠. 잘 도와주나요? 우리 임명택 시장님은 제가 볼 때 천운을 타고난 사람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섬세한 누님이 이렇게 기승전 문정고 광명시흥 문제, 매화 신도시 문제 네. 잘 푸셨고 잘 풀었고 네. 조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게 전철 네. 문제인 거죠. 전철이 신안산선은 뭐 예정대로 잘 가고 있는 거고 네. 월판선도 예정대로 잘 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새롭게 만들어지는 노선 저희가 시흥광명을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쭉 남북철도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네. 시흥광명 도시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네. 철도망 사업과 상관없이 네. 이거는 되어 있는 거죠. 네. 이것을 기점으로 저희가 제2경인선을 갖다 붙이려고 한 거죠. 네. 그리고 신구로선이 대하역에서 이렇게 해서 옥길역으로 해서 목동 온수로 가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다 재정 사업이에요. 국가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대략 한 20년 정도 걸려요. 시작부터 끝까지 네네. 아시잖아요. 네네. 어떻게 하는 게 빨리 갈 수 있느냐? 민자 사업으로 하면 조금 빠르죠. 그렇죠. 왜냐면 돈을 싹 모아놓고 그 특정 기간 안에 다 완공을 하게끔 하니까 이 재정에 대한 연차별 계획이 없어도 돈이 모아져서 하는 그렇죠. 거니까 네.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대략 한 절반 정도는 줄일 수 있겠더라고요. 어. 그런데 민자 사업자가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한 개의 노선으로 정하는 것을 국토부에 제안을 했어요. 이제 저한테는 미리 가지고 와서 저는 봤는데 저한테 보고할 때는 그런 노선이 아니었었어요. 실제로 국토부에 제안한 노선을 보니까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을 한 선으로다가 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의 대하역이 빠진 거예요. 네. 대하역. 잘 아시다시피 이 제2경인선과 신구로선은 시흥시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노선들인 그렇죠. 거예요. 예, 예. 저희를 기점으로 예, 예. 저희를 예.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임명택 시장과 저는 국토부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청을 한 거죠. 기존의 제2경인선에서 저희가 여기 2개, 신구로선에서 여기 1개, 이렇게 3개의 역이 있었는데 지금은 2개의 역으로 줄어드는 노선으로다가 지금 정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선은 우리 못 받는다. 그렇다라고 하면 통합되는 민자 노선의 은계의 북단, 즉 호수공원 쪽에 네. 대하역을 하나 더 세우는 것을 포함해서 가지고 와라라고 저희가 제안을 하는 거죠. 네. 이거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저 안 해도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렇죠. 기득권을 우리가 잃으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신천시에서가 남북철도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기는 싸움이다. 우리 시흥이 그동안에 가장 부족했던 부분? 예. 1위가 교통이었죠. 교통이었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전철 안 들어온다 이것도 네. 엄청. 근데 선이 진짜 20년 만에 들어와가지고 네. 오랫동안 산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것만으로도 되게 고마워. 그렇죠. 근데 여기 신도시 이제 막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도 막 되게 부족하다 막 이렇게 하실 거예요. 부족하다 하시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네. 진행이 네. 되면 정말 네. 우리 시흥은 다른 도시는 쇠퇴한다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 시흥에 어디를 가든지 쇠퇴한다는 분위기가 없어요. 그렇죠. 뭔가 도약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100년이 가도 소멸되지 않을 도시에 시흥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시흥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 그래서 제가 이번 메인 카피를 뭘로 하려고 저 대표님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우리 함께 시흥 살자. 우리 함께 시흥 살자. 아 별로 같다. 우리 시흥의 가장 문제인 교통 분야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또 문 의원님이 더 한 발짝 나갔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네. 국토위에 계실 때도 굉장히 노력하셨고 네. 또 이제 후반기에는 교육위로 또 옮기셔가지고 근데 사실 우리 시흥에 네. 진짜 딱 해야 될 것으로 다 가셨어. 국토위도 되게 중요한데 네.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요 교육기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목감 1조, 그럼요. 장현 1초, 네네. 대하 3초, 네. 그다음 은계 1초. 수많은 학교들을 지어야 되는데 학교를 안 지어준 거예요. 그러게. 예, 거기다가 이제 특수학교까지 교육위로 옮겼고 목감 1중 잘 만들어냈고 장현 1초 잘 만들어냈고 장현초에 이제
급식실이나 이런 거 96억 이번에 완벽하게 정리해서 하게끔 했고요. 제일 감사했던 거는 거무지구에 저희가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네. 우리 아이들이 특수학교를 가려면 부천으로 가거나 안산으로 가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우리 동네에서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았습니다. 응대 1초. 그래서 저 문현님이 교육위로 가셔서 네. 목감일증이나 장현 1초나 뭐 특수학교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보고서 네. 사실은 우리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지역의 실정을 잘 알잖아요. 뭐냐면 전국적으로 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진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뭐 과밀학급이 굉장히 있는 그렇죠. 이런 지역의 실정을 좀 중앙에서 현실성 있게 반영해주길 굉장히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목감일증이나 장애인초나 뭐 이런 것들이 또 신설되면서 시민들이 좀 꽉 막혔던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았나. 제가 제도를 바꿨어요. 저기에 와서 교육에 와서 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이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완전히 권력기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 사람들 예. 책상에 딱 앉아갖고 봐놓 이렇게 학교 예정부지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원 그려갖고 이 안에 학교 걸리면 찢어서 보내요. 거기에 뭐가 있든지 모텔이 있든지 유흥시설이 있든지 이런 거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실제로 너무 탁상인데. 그렇죠. 실제로 아이들은 사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즘은 많이 낳는 세대도 아니고 많이 낳아야 둘, 그나마 하나 이렇게 낳는데 얼마나 귀한 아이들이. 우리 예전처럼 저 학교 다닐 때처럼 몇 킬로씩 걸어서 학교 산넘고 뭐 물건 넣어 못 받아보면서 다녀요. 도시 환경 자체가 그렇게 만만하지도 않고요. 그래, 많은 맞아요. 차량들 네, 이런 것 네.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 있는 곳에 학교 지어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가 300억 미만, 학교를 짓는 비용의 300억 미만은 중앙투자 심사를 안 받고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 자투를 받는 걸로 법률을 바꿔버렸어요. 아. 예, 중추의 기능을 확 낮춘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대목에서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의원이 돼서 그 시적으로 내가 학교 하나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어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고 네.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려면 이런 제도를 바꿔야 네, 돼요. 맞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꿔야 돼. 네, 이게 네, 되게 네.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럼 그 사람이 해놓고 간 거지 사실 평생 가거든. 근데 그래서 그 시스템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의 실정을 잘 아시고 지역의 또 이런 정서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계신 분이 또 국회로 가셔서 잘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토위 2년 그다음에 교육위 2년 나름대로 이제 시흥 발전과 관련해서는 이제 소기에 책임은 다 한 것 같다. 네. 아직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답답은 했다. 네. 그러게. 지역을 잘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럼요. 일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역사회 일들이 모여서 중앙에 그럼요. 큰 일이 되는 거고 그런 부조리하거나 미비한 일들을 바꿔내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그렇죠. 생각한다면 맞아요. 지역의 일이라고 등외시할 것은 아니다라는 당연하죠. 생각이 들어요. 지역의 일이고 국가의 맞아요. 일이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시흥타임즈가 지역 언론을 하고 있는데 네.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요. 너는 왜 지역 언론을 하고 있냐? 중앙 언론을 했어야지. 계속 그러는데 지역의 일이 꼭 국가의 일이다. 왜냐하면 네. 우리가 다 똑같은 법자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 의원님처럼 지역의 어떤 일을 가지고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다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저는 지역 언론을 한다. 이렇게 우리 짠 거 아니잖아요. 이야. 이야기를 한다고요. 네, 지역에서 오랫동안 뭐 정치 경험도 하셨고 네.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지만 그때도 뭐 시의원을 하실 때도 남달랐죠. 무슨 지역에 무슨 사건이 딱 생겼어. 네. 초동 조치가 빨라. 아, 나가셔서 네, 미리 네, 딱 네. 점검하고 네. 작년 한 5월, 6월쯤에 은계지구에 상수도 상수도 문제가 네, 터졌을 네, 때 네. 학교를 먼저 나가서 네, 점검했잖아요. 네. 지역에 그런 의원이 어딨어요? 다 그렇게 하시지 아니, 않나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가, 물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빨리 대처해야 되는 문제고 네.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그렇게 빨리 캐치를 해내고 그 필터 다 교체하고 LH 사장 만나서 전면 교체 약속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일사천리로 그러게. 돼서 그래서 맞아요. 저는 시흥타임즈에게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게 사회적으로 제보를 해주고 문제를 일으켜주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게 해줘서 지금 서로 칭찬하고 좋은데요? 먹은 것 같은데? 기생 이런 거 알아야 돼. 오늘 이렇게 제가 와가지고 예. 좀 아까 이제 그 의정 보고 이렇게 잠깐 봤어요. 네. 잠깐 빽빽하네요. 저는 의원의 8알은 보좌진들이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라 이 타임의 자라. 제가 4년 내내 국가무수의원이에요. 4년 진짜? 4년 내내. 야. 1기 김태년, 2기 윤호중, 3기 박홍근, 4기 홍익표 4분 의원님한테 원내대표님한테 4개의 표창장을 받았어요. 야, 대단하시다. 근데 이게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보좌진이잖아요. 그렇죠. 제 책 속에 보좌진 엉덩이라는 그거 외설적인 거 아닙니다. 보좌진 엉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책도 아주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4년이라는
10년이라는 시간 뭐 짧지는 않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제 원도심에 관한 문제예요. 원도심. 네,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치즈에 구멍 나듯이 쑥쑥쑥쑥 뭔가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대체로 메울 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았어요. 도시재생 사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에 대하 역세권 도시재정비 사업, 네네. 이제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선정이 된 거는 그 중에 나름 좀 성과라고 보여질 만한 거죠. 한 1년 이후하고 씨름했어요. 1년 씨름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 국토부에서 선정이 돼서 그나마 좀 난데 그 외에 다른 이제 그 대하 역세권 개발 쭉 떠나서 대하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보건소 쪽으로 해서 신천동 쭉 이 은행동 주변까지의 이 원도심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이 사실은 마땅치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힘들죠. 그러게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뭐 저도 너무 잘하는 부분이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구도심을 어떻게 다시 활성화시킨다 뭐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실험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네. 이제 임 시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도심이 지금 대략 보면 일종일반 주거 지역으로 그렇죠. 되어 있어요. 예. 지구단위 계획을 그 5년마다 변경을 네. 하잖아요. 변경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시의 모양새가 바뀌었으니 이것은 종상향을 좀 해줘서 이 바뀐 도시에 맞게끔 스스로들 건축도 새로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요청을 드렸고요. 시장님께서도 되게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공약에 그거를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 원도심 종상향 문제를 좀 해서 나름대로의 자연적으로 민간 자본들이 좀 들어와서 도심을 재건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종상향이 되고 도시 기반 시설만 제대로 뭐 좀 확충이 된다면 그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년 동안 달려오시느냐고 좀 뭐 고생하셨을 건데 말로 뭐 다 못할 것들도 많이 있겠죠. 어쨌든 계약직이잖아요. 4년 계약직. 그냥 네네네. 어쨌든 뭐 성과가 또 이제 임박했고 오늘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뭐 십자리로 딱 떨어졌는데. 네. 지난 4년 전에 했던 일들 시민 여러분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또다시 선택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네네. 바깥에서 문현님 만나면 이렇게 셀카 찍자고 오면 찍을 수 있는 거죠? 엄청 많아요. 잘 찍어드릴게요. 끝으로 새해 인사 한번 하시고 그리고 해죠. 시흥 시민 여러분 잘 견뎌주셔서 고맙습니다. 시흥은 정말 번창하는 도시거든요. 이 시흥에서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미약하나마 시민 여러분 삶의 질에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시흥 시민들의 대표로서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행복하게 시흥에서 살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시흥에서 뭐 같이 살자? 네, 시흥에서 함께 살자. 시흥에서 함께 살자. 네. 시흥에서 함께 살자. 시흥에서 함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